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미나리 아제빛과의 조이풀 종류들, 조이풀 중에서도 조이풀 앞에 병자가 붙은 병조이풀, 그리고 조이풀 앞에 자주 색깔이라고 하는 자주라는 말이 들어간 자주조이풀, 이 두 종류의 조이풀들은 꽃이 핀 모습을 보면 꽃의 색깔도 아주 거의 같죠. 꽃의 색깔도 같고 잎의 모습도 삼출겹이므로 삼출겹이기 때문에 잎의 모양도 거의 같고 키도 거의 같고 꽃이나 잎이나 키가 거의 같기 때문에 아주 많이 헷갈리는 나무들입니다. 헷갈리는 나무들인데 오늘 이 두 종류의 사진을 펼쳐서 두 종류의 조이풀들이 어떤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조이풀하고 자주조이풀은 식물의 이름에서 끝에 풀자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풀이겠죠. 풀인데 왜 나무도감에 들어갔느냐고요? 이거 풀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지만은 이거 나무로 취급을 합니다. 나무를 취급을 해서 학자들은 이것을 떨기나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라고 해서 한자로는 관목이죠. 관목의 대표적인 것이 개나리입니다. 그래서 개나리처럼 키가 높이 자라지 않고 줄기가, 다른 나무들은 보면 줄기가 기본이 되는 중심 줄기가 쭉 올라가서 나무가 만들어지는데 요 나무들은, 떨기나무들은 땅에서 많은 줄기가 올라와서 키가 높이 자라지 않고 요 자주조이풀은 보면은 1m 이하로 자란다, 그런 뜻이죠. 1m 이하로 자라는 관목이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떨기나무라고 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병조이풀은 마찬가지로 키가 1m 이하로 자라는데 요거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버금떨기나무다. 관목인데 떨기나무인데 그 앞에다가 버금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면 떨기나무지 버금떨기나무는 뭐냐 그러는데, 버금떨기나무는 한자로는 아관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목 앞에 아자를 붙여서 이 버금떨기나무는 일부는 풀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일부는 나무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풀과 나무의 중간 형태인 것을 우리들은 버금떨기나무라고 하죠. 그래서 줄기가 겨울에 목질화돼서 살아있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목질화되는 나무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 줄기의 끝에 있는 가지 부분에 가면은 가지는 풀처럼 겨울이 되면 말라서 죽어버리는 그러한 나무를 버금떨기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는 버금떨기나무이거나 관목으로 보고 있는데,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7월 달에서 8월 달에 병조이풀이 피고, 거기에 비해서 자주조이풀은 8월에서 9월 달에 핍니다. 8월에서 9월 달에 피는데, 이 자주조이풀은 주로 병조이풀과 자주조이풀은 산에 올라가면 계곡 근처에서 이 풀들을 만날 수 있는데, 자주조이풀을 만나게 되는데, 이 풀이 이렇게 보면은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 우산꽃차례, 산영화소로 피죠. 그래서 여기서 우산살이 펼쳐지는 것처럼 한 자리에서 우산살이 쫙 펼쳐지는 것 같은 이러한 우산꽃차례, 산영화소에 달리는데, 꽃 한 개를 보면 이렇게 꽃대가, 꽃자루가 올라오고 꽃자루에서 이렇게 꽃이 달리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게 꽃잎인지 꽃받침인지 지금 구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통꽃처럼 보이는 이러한 꽃을 핍니다. 근데 이 모양이 마치 파이프 같은 통 모양이다 하는 것이 바로 파이프 같은
아래 위가 거의 비슷한, 아래 위에 폭이 비슷한 이러한 통 모양, 파이프 같은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자주조이풀인데, 여기에 비해서 병조이풀은 보면은 그 모양이 파이프처럼 아래 위가 똑같지 않고 가운데가 볼록한 배불떼기죠. 가운데가 볼록한 배불떼기 항아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아리 모양을 하고 있으면은 병처럼 생겼다 해서 병조이풀이고, 파이프 모양으로 아래 위 중간이 다 비슷한 폭을 가지고 있으면은, 파이프처럼 비슷한 통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주조이풀이다, 자주조이풀이다,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꽃이 피었을 때 보면 요 꽃뿌리, 이것이 통꽃이라면은 이것을 꽃뿌리 갈래 조각이라고 해야 되는데, 요걸 자세히 보면은 꽃뿌리가 아니고 이것은 이 화피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화피라고 하는데, 이것을 화피라고 하죠. 여기에 꽃잎인지 꽃받침인지 구별을 할 수 없을 때 학자들은 이렇게 한자로 화피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화피라고 쓰고, 우리말로는 꽃덮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꽃덮이에 갈래 조각이 아래 조금 붙어 있지만은 위에 올라가서 갈라지는 갈래 조각이 넷으로 갈라진다. 이렇게 넷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 넷으로 갈라지는 갈래 조각에 보면은 이렇게 갈래 조각의 폭이 좀 넓으면서 요 끝부분에 요 끝부분에는 주름이 진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자주조이풀인데, 여기에 비해서 병조이풀은 보면은 이렇게 여기에 주름이 없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주름이 없으면서 요 폭이 좀 좁아 보이죠. 이렇게 좁은 이러한 꽃덮이 조각을 가지고 있는데, 꽃덮이 조각에는 주름이 없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을 보면 꽃 색깔이 정말 매력이 넘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 한여름 뜨거운 여름에 이 꽃을 피는데, 보면은 요 색깔을 보면 요 색깔은 마치 하늘색하고 비슷하죠. 하늘색하고 비슷하고, 요 색깔은 자주색, 진한 자주색이죠. 자주색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게 되는 것이 바로 병조이풀인데, 마찬가지로 자주조이풀도 그런 색깔인데, 이것은 거의 하늘색에 가까운 자주색, 이런 색깔로 꽃이 피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요 꽃덮이 조각이 여기 이렇게 펼쳐지죠. 이렇게 옆으로, 양옆으로 펼쳐지다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꼬부라지는 이러한 형태의 꽃덮이 조각이 이렇게 뒤로 약간 말리는 형태로 뒤로 말리는 것이 자주조이풀인데, 거기에 비해서 병조이풀은 완전히 뒤로 젖혀져서 꼬부라져서 또르륵 이렇게 말려버리죠. 또르륵 말린다 하는 이런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병조이풀입니다. 그리고 이 병조이풀에 요 꽃덮이 조각 속을 보면 이런 모습이 되죠.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 모습을 보면은 재밌습니다. 여기에 암술들이 다닥다닥 많이 붙어 있고, 요 아래쪽에 약간 초록색이 나는 요 부분이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이고, 암술대가 쭉 올라오고 끝에 암술머리가 달려있는 이러한 형태의 암술을 가지고 있고, 수술은 보면 또 수술은 또 재미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꼬부라졌죠. 이렇게 꼬부라져서 여기까지가 수술대인데, 수술대 끝에 연한 노란색의 꽃밥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연한 노란색의 꽃밥이 달려 있는데, 수술대의 모양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수술대가 올라가다가 옆으로 살짝 꼬부라져서 동그란 반원형, 반달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꼬부라진 다음에 여기에 꽃밥이 이렇게 달린다. 그래서 양쪽을 대칭으로 놓고 보면 아주 아름답죠. 아름다운 이러한 수술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병조이풀인데,
거기에 비해서 자주조이풀은 보면은 수술대가 그렇게 꼬부라지진 못하고 살짝 휘어 있는 상태. 이렇게 살짝 휘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수술대이고 요 위에 연한 노란색의 꽃밥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요 암술을 다시 자세히 보면은 요 암술을 자세히 보면 요 아래쪽에 조금 크게 볼까요? 크게 보면은 요 아래쪽에 여기 뭔가가 이렇게 보이는 게 있죠. 이렇게 아래쪽에 뭔가가 보이는 요것이 바로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입니다. 그래서 요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면은 요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이렇게 열매로 변한다, 그런 말입니다. 열매로 변하고 여기에 암술대가 이렇게 암술대가 쭉 올라오는데 요 암술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길게 자라게 되죠. 이게 암술대가 열매가 맺었을 때 보면 열매에서 암술대가 길게 자라면서 여기에 많은 털들이 이렇게 달리게 됩니다. 털들이 달려가지고 이 암술대의 길이가 자그마치 20에서 25mm 정도로 요 암술대가 이렇게 길게 자라면서 요 암술대에는 하얀색의 이런 털들이 우상으로, 한자로는 우상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깃골이라고 합니다. 깃골 형태의 이러한 털들을 북칠북칠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요 모양이 역광으로 비춰보면은 정말 매력이 넘칩니다. 요것은 클레마티스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병조이풀도 클레마티스 속이죠. 클레마티스 속이고 자주조이풀도 클레마티스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레마티스의 꽃을 보면 아주 화려하고 크고 아름다운데 자주조이풀과 병조이풀도 클레마티스 속이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꽃과 열매도 똑같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는 10월 달에 이렇게 진한 갈색으로 익게 되는데 흑갈색으로 익게 되는데 여기에 달리는 요 아래 열매 여기 처음에는 요 연한 초록색이지만 점점 익으면 이렇게 진한 갈색이 되는데 요 진한 갈색 요 열매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이 되는데 요 열매 하나를 우리들은 한자로 수가라고 합니다. 수가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얇은 열매라고 합니다. 요 수가 얇은 열매의 대표적인 것이 벼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열매는 벼의 구조하고 같은 열매의 구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요 열매는 벼에 벼 껍질이 있듯이 여기에도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요 얇은 열매 껍질은 벼를 까게 되면은 벼의 껍질하고 벼 껍질하고 속에 들어있는 쌀이 잘 분리가 되죠. 잘 분리가 돼서 쌀이 톡 튀어나오는 그러한 구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병조이풀이나 자주조이풀이나 마찬가지로 이게 얇은 열매이기 때문에 벼처럼 벼에 얇은 껍질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도 얇은 껍질이 있고 요 얇은 껍질 속에 쌀알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잘 분리가 돼서 나오는 것처럼 요 속에 들어있는 씨앗도 쌀처럼 잘 튀어나온다, 잘 분리가 된다 하는 이러한 열매 씨앗이 잘 분리되는 열매를 얇은 열매 수가라고 합니다. 이런 수가의 끝에 이렇게 길게 암술대, 여기에 있던 암술대가 길게 자라서 거기에 털들이 우상으로 새의 깃처럼 달려있다 하는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은 병조이풀이나 자주조이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주조이풀이나 병조이풀이나 마찬가지인데 요거 자주조이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씨앗이 얇은 요 씨앗이 수가라고 해서 얇은 열매이면서 얇은 열매에 이렇게 길다란
암술대가 남아있고 암술대에는 깃골로 이렇게 털이 많이 달려있다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보았던 병조희풀이나 요 자주조희풀이나 똑같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곳에 보면은 9월 달에 보면 요 모양이 정말 예쁩니다. 꽃도 예쁘지만 이 클레마티스 종들은 열매 모양도 참 예쁩니다. 그리고 요 자주조이풀이나 병조이풀은 잎의 모습을 보면 잎에서는 둘 다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잎 하나를 보면 잎이 이렇게 세 개의 작은 잎이 모여서 잎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세 개의 작은 잎이 모여서 잎이 하나가 되는 이러한 잎을 삼출겹잎이라고 하죠. 요 세 개가 모여서 잎이 하나가 되는 단엽이 아닌 혼잎이 아닌 겹잎이면서 한자로는 삼출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옆에 있는 두 개의 작은 잎을 작은 잎 측소엽이라고 하고, 가운데 있는 요것을 정소엽이라고 합니다. 정소엽이라고 하고, 정소엽은 끝작은 잎이라고 하죠. 끝작은 잎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톱니들이 있는데, 톱니에서 이 부분에 결각이 없다. 결각이 없는 것이 바로 자주조이풀인데, 거기에 비해서 병조이풀은 거기에 결각이 나타난다. 그래서 끝작은 잎 정소엽에 보면은 여기 결각이 하나, 여기도 결각이 하나, 이렇게 결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병조이풀이고, 결각이 없으면은 자주조이풀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면 됩니다. 구별을 하는데, 또 두 나무는 보면은 이렇게 요것을 엽축이라고 하죠. 이렇게를 엽축이라고 하는데, 엽축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엽축이라고 합니다. 요것을 입자루라고 하지 않고 엽축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잎줄기라고 합니다. 요 잎줄기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잎줄기에서 이렇게 여기에 입자루가 있는 거죠. 여기에 입자루가 있는데, 여기 입자루 측소엽의 입자루는 아주 짧아서 거의 없는 것처럼 달라붙어 있죠. 여기 측소엽의 입자루는 보면 아주 짧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기 정소엽 끝작은 잎의 입자루는 이렇게 좀 길죠. 이렇게 길다란 입자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주조이풀의 삼출겹잎의 모양인데,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입자루, 작은 입자루의 아래쪽에 보면 이러한 돌기가 붙어 있는 것을 보입니다. 이러한 돌기를 우리들은 날개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자주조이풀이고, 거기에 비해서 병조이풀은 그러한 날개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요 부분에 날개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 바로 병조이풀입니다. 그리고 병조이풀은 여기 잎줄기에, 여기에서 이렇게, 요것이 잎줄기라고 했는데, 여기 잎줄기에 보면은 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병조이풀인데, 거기에 비해서 자주조이풀은 잎줄기에, 엽축에 털이 없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의 양면에는 거친 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주조이풀인데, 병조이풀은 거친 털을 가지고 있는데, 자주조이풀에 비해서 털의 숫자가 좀 적게 있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꽃의 모양도 약간씩 차이가 있고, 잎의 모양도 약간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병조이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